네, 안녕하세요. 독고다이 로입니다. 오늘은 좀 중대한 저도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. 베트남에서 5년 날려먹고 그래도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정작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먹고 살라고 다른 곳에 너무 신경을 썼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을까? 냉정하게 데이터적으로 본다면은 베트남에 사는 게 아니고 한국에 사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나을 텐데 왜 베트남에 계속 있을까?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스스로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. 한국도 똑같이 힘드니까 가봤자 지금 뭐 베트남이나 한국이랑 똑같을 거야. 전 세계 어디나 아마 다 그러겠지. 그리고 왠지 베트남에서 있으면 뭔가 좀 성공할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아니란 생각이죠. 좀 낮게 생각을 하는 거죠. 나름대로 한국인들이 이 동남아를 접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우리는 미래에서 왔으니까 베트남이나 어떤 후진국에서 좀 더 나은 거를 더 발빠르게 행동해서 좀 성공할 수 있을 거야. 이런 어떤 핑크빛 그냥 꿈을 갖고 이렇게 다 접근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저조차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잘 생각해 보면은 왠지 좀 인정 더 받고 그리고 왠지 또 저 신나게 재미나게 일할 것 같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걸로 다 접근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생각도 해봤어요. 그러면 내가 이 5년 넘게 동안 베트남에 있으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? 잘 생각해 보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에 수출해서 차익 생길 수 있는 제품들 또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장들 그리고 또는 특산품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런 거를 이제 소싱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나마 얻어갔던 것 중에 하나 딱 하나네요. 그럼 잃은 것은 뭘까? 첫 번째는 시간. 시간 그리고 돈. 왜 첫 번째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이 먼저고 시간이 처음에는 두 번째였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저희한테는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시간은 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되게 큰 금액으로 나한테 환원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커리어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게 돼버리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5개월도 아니고 5년이라는 거는 시간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인가 이런 거 봤을 때 초반에 올라가다가 결론이 가장 중요하죠. 참담하더라고요.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뭐 마케팅 전문가 뭐 이런저런 말을 해대고는 있었지만 정작 내 자신을 못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남들한테는 감나라 배나라 말 참 잘하면서 정작 내 스스로 내 생활을 케어를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냉정히 생각하고 좀 현실적인 행동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. 자,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100일 정도를 딱 생각합니다. 딱 100일. 오늘이 23일이니까 딱 100일 후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안 오르면은 그냥 떠나는 걸로 완전히 결정을 내렸습니다. 집에도 다 통보는 했고요. 저 좀 속상하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이게 결코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. 이게 현실적인 판단이겠죠. 자, 그렇다면 100일 동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뭘까?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꾸준히 해외에 좋은 제품을 발굴해서 수출한다? 경험을 살려서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한다? 아니면 받쳐줄 회사나 받아줄 수요처가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부족한 상태다.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하나면은 해외에 좋은 제품 발굴해서 수출하는 거. 이게 가장 리스크도 적고 물론 지금 뭐 수요도 적겠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것은 이쪽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. 무슨 OEM, ODM 방식으로 제품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수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베트남 내수를 기대하기에는
뭐 살고 있어서 베트남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수가 점점 더 날이 가면 갈수록 얼어붙고 있어요. 처음에는 뭐 기성세대들이 뭐 운영하는 자금들의 막힘,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주부들, 이제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들까지 현재 온 것 같아요.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패션 쪽이나 어떤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어떤 산업들에 제가 많이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들에 대해서 많이 계속 항상 저는 알게 돼요. 그때 그 금액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경쟁이 심해져요. 그 경쟁이라는 거는 디스카운트. 일전에는 뭐 50% 세일한다고 한다면 어떤 브랜드 매장이나 로컬 브랜드 매장이나 사람이 꽉꽉 찼어요.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그렇게 행사를 안 하니까. 근데 이제는 어딜 가든 쉽게 그걸 접할 수 있어요. 어딜 가든 50% 이상 세일하는 그 제품들, 브랜드들 상당히 많이 접하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른 뭐 산업들도 다 이제 무너져 가고 더 이상 이제 밑바닥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수는 이제는 저는 냉정하게 제 눈에는요, 저는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당분간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라고 말을 하겠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정말 그 누구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. 감히 그냥 제 체감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릴 때 저는 한 내년 3월까지 되지 않을까? 그것도 굉장히 빨리 잡은 거죠. 일반적으로는 다 내년 6월 정도를 다 잡고 있는데 저 생각에는 한 내년 3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머릿속으로 더 명확해지는 거죠. 베트남에서 현재 뭐 현지 채용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열악한 환경입니다. 뭐 남들이 뭐 그런 말씀하시죠. 로이 씨 그냥 베트남에 그냥 한국 회사나 다른 회사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? 이런 뭐 제안들도 하시는데 이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. 베트남 기준으로 베트남 기준으로 급여를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받던 거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. 그 이하가 될 수밖에 없고요. 뭐 주재원분들이나 뭐 한국보다 1.5배 더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현지 채용은 1.5배가 아니고 한국보다 1.5배를 딱 깎아가지고 받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. 그리고 더구나 그 속에서 한국인이라고 또 그 한국인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열정을 굉장히 강요받습니다. 당신 능력이 이렇게 좋아서 뽑았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? 오히려 이런 말로 또 스트레스 받고요. 그러면 한국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베트남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똑같다고 한다면 월급 더 받는 한국에서 일하지 왜 베트남에서 일을 하겠습니까? 그리고 또 현지 기준으로 급여는 결코 적지 않아요. 현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. 하지만 그것에 안주하다 보면 모이는 돈 없이 베트남에 정착하게 돼요. 정말 한국에서 베트남에 와서 성공하겠다는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. 이것이 일단 너무 슬픈 베트남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. 거두절미하고요. 저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딱 100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목표치에 도달하면 베트남에 남고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간다.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. 한동안 저한테 너무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은 것에 대한 말도 꼬이네요. 남들에게 감나라 배나라 말 잘하면서 정작 내일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벌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100일을 한번 열심히 그리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여러분들은 좀 행복했으면 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남길게요.